처지를 안 하네. 좋다 저도. 요즘 장 편안하게 좋아서 장비로 일하죠 지금. 요한 저번에 그 발송했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오실 거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매니저도 했던 다 이렇습니까? 네. 전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 아니요.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민주사회와 경제의 고 지위를 사장님께서는 경제 문화적 지위 향상과 회사의 발전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자고 하시는데 지위를 향상시키고 민주사회 경제를 경제 문화적 지위 향상과 회사의 발전. 회사의 발전. 네. 민주사회를 빼고 회사의 발전을 추가하는 거죠. 1조. 네, 1조는 1조는 뭐 자동이고, 예, 2조. 2조 1항도 자동이고, 그리고 2조 2항은 아예 그냥 그 회사는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자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 때까지 조합으로 인정한다. 예? 네, 대부분이 아니고 네네, 중앙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 조합은 범인데 이거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그 뒤에 또 있는데 이거는 크게 문제가 예. 없어요. 그리고 그 3항은 예. 그 입사자가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게 아니라 입사하여 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원할 시 입사하여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이 노동조합에 신규로 가입하면 가입 전부터 단체 협약에 적용한다 이렇게. 예, 근데 이것도 뭐 크게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는 게 이제 해석을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노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든가 기존에 있던 사람 인원분들이 들어오시면 본인 자율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또 유니온샵이라고 있어요. 유니온샵이라고 있는데 그 유니온샵은 노사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유니온샵이 뭐냐면 회사 예를 삼성전기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노동조합을 들어와야 돼요. 예, 유니온샵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건데 유니온샵이 아니거든요. 의무가 아니거든요. 네. 예, 이대로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이 내가 안 들어가겠다 하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 유니온샵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사에 입사 그 한수원이 유니온샵이거든요. 네. 한수원에 입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노동조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노동조합이 한수원 노동조합이 들어가도 되고 다른 노조에 들어가도 돼요. 노동조합만 들어가면 되는 게 유니온샵이거든요. 네, 사장님 전화 오셨죠. 네. 여보세요. 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2조 전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도 뭐 교섭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저희는 하거든요. 회사에 또 불이익 가게 우리가 또 하면 안 되는 그 문제고 하니까. 네. 예. 3조는 자동이고 4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저희가 사측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우선으로 한다. 이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법인데 그 단체 교섭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에 다 추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협의하에 그래야 이게 무슨 경우가 있냐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사측의 취업규칙 이렇게 근로기준법만 기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그럼 기재를 하셔가지고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취업규칙을 우선을 한다. 이 단임이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회사에 애로사항이나 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같이 합의하면 되거든요. 이게 아니었을 시에는 저희가 작년에 2년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용역 정소 용역인데 회사가 부당하게 이제 뭐 징계를 들어가고 이제
해고건 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냐면 그 업체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 게 징계든 뭐든 간에 요 안에 여차고 요 안에 여면 회사가 부담이 안 간다고. 징계를 하더라도 노사 합의하에 징계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그 법적으로까지 가갖고 졌어요 사장이. 그 노동부에서는 단협에 노사 합의하에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해갖고 지정 조치가 내려왔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뭐 단협에 회사의 애로사항이나 뭐 회사에 또 바라는 거 이어갖고 같이 합의하에 하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5조는 어떻게 해요? 오조도 법적인 문제. 네, 그리고 6조는 6조도 문제는 없습니다. 6조는 여기 또 사장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재개정할 경우에는 과반수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근데 회사 안을 합의해서 협의를 네. 그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일단 합의해서 협의 과반수 동의는 제가 노동자 조합원들이 노동자를 다 유임을 이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동의라고 보니까요. 예. 유입을 하는 것도. 7조 7조는 그 정하면 정당한 조합화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앞에 조합 활동 앞에 정당한을 넣어주시면 좋겠고, 조합 활동 네, 정당한 조합 활동. 정당한 조합 활동. 그리고 1항에 단 한수원의 업무 내용 고려하여 허용. 그러니까 한수원이 뭐 해달라는데 뭐 이거 총회하러 간다고 이 일을 못한다 이렇게는 좀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밑에다가 단 한수원의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허용한다. 1항이요. 네. 한수원에 문구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청이 문구 이거 한수원에서 삼삼전기 측의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허용. 안 그러면 제가 제 다수조항을 업무에 지장 없는 한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네. 허용 그냥. 네. 네. 그리고 네. 예. 2항 그리고 그 2항은 조합원의 교육은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거로 원칙으로 한다. 근무 시간 외에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뭐 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 적다 보니까 근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막 조합원 활동을 하시면 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3번은 자동. 홍보활동 부장은 1, 2번은 자동이고요. 예.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지만 그 회사 특성상 한수원이나 비조합원의 업무에 대해서 지장이 주어서는 아니 된다. 3번이죠. 네, 3번. 한수원에다 뭐 거기다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노조한테 강제적으로 막 주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네. 구조에 설과 추석에는 상여금 30이 아닌 10만 원. 열과비는 지급하지 않고요. 10조 그리고 그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들이 있을 때는 한수원의 시설 사택복지관 이용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한수원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얻고 출입을 하시고, 이렇게. 어차피 장소가 다 있으니까 장소가 없는 게 아니고. 10조에 그러니까 운영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 조합
회의나 교육 행사가 있을 시에는 한수원의 시설을 이용하여서 행사를 진행하시고 행사 진행 시 만약 한수원의 소속이 아니거나 회사 소속이 아니면은 어차피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그거는 운영기금은 안 된대요 사장님. 어차피 사무실 유지관리인데 그건 뭐 계속 노조 사무실을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서로 우리가 전체가 각 이제 저희가 한 16개 사업장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발전기금을 이렇게 하고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전부 다. 회사에서 예, 지급을 하시고 예, 회사에서 다 지급해준 좀그 우리는 저 상부, 도항, 정소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지급하고. 일단은 사장님의 예, 일단 회사는 네. 11조, 11종 다 자동이시고 12조, 근로시간 면제는 뭐 근로시간 면제한다는 연 2,000시간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그게 사람이 적다 보니까 예. 면제가 안 된대요. 시간을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거는 그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2,000시간이 많다고 하면 시간을 줄여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또 회사에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근로기준법을 따라가면 저희는 저희가 일단은 제가 요걸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요 회사 안을 제가 다 듣고 추후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양, 삼항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되지 뭐. 네. 예. 13조. 이것도 같이 저희도 인원 문제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면은 여기 사람이 빠지면 나머지 사람이 힘드니까 업무 종료한 후에 그런 조합 활동을 하시라고. 이게 일단 14조. 그거는 뭐 이거 자동이고 15조도 자동. 16조. 16조는 저희 안은 회사는 조합원이란 이유로 배치 전환, 승진, 상벌, 교육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1학년이요 이게?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 삭제하고 묶어서 그냥 회사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배치 전환, 승진, 상벌, 교육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17조. 이 제기는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재심을 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왜 그러냐면 저희 사장님이 외국을 막 나가시고 사장님이 공석일 경우에 예. 그럴 때나 아니면 저희는 갑자기 막 사고가 터지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회사에 상주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나 뭐 사장님 같은 경우나 현장에 막 급파돼가지고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이해해 주고 3일 이후가 좀 넘어가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으면 좀 그거는 뭐 네. 이거는 이대로 가더라도 유선으로 연락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예. 사정을 기재해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일 이내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업무 특성상 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기재해놓으면 나중에 서로 합의하에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이건. 이거는 이렇게 가도 저희가 뭐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일이 아니라 뭐 5일을 하든가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서로 이런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18조. 정년은 60세로 하시고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더라도 저희는 여기 지역 특성상 그전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도 네. 능력이 되시면 채용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60세로 하시고 19조. 고용보장은 회사는 용역계약, 갱신 등 사유 발생 시 조합원임을 이유로 재고용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한다.
고용을 보장한다가 아니라 재고용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용해 끝나면 다시 이렇게 하는 거니까. 20조. 이거는 다 법에 해야 되는 거고. 네, 21조. 그것도 뭐 같은 비슷한 내용. 네. 22조. 네. 22조죠. 22조에 22조 2조요. 네. 단 원직의 소멸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과 합의하여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업무 전환하는 게 아니라 협의하여 이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이전하여 복직한다. 조건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저희는 입찰을 땄는데 입찰 그 가격이 변동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금액은 안 되네. 그렇죠. 예. 낙찰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 예를 들어 전력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니나. 복직하면은 휴직하셨다가 복직했을 때 난 그전에 얼마 받았는데 왜 여기서는 이것밖에 안 주냐 그렇게가 아니라 계약한 대로 드리는 거다 그거죠. 그렇게 쓴 대로 주면 돼요. 그렇죠. 합의해서 협의. 예. 23조도 자동. 24조. 또 일단은 그냥 이거는 자동. 근데 저도 저희가 이제 저희 징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징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차 하면 저희는 항상 왜 그러냐면 저희도 조합을 이렇게 하면서 조합원들이 업무에 지장 주면서 조합하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업무에 지장을 주면 이게 본인이 욕먹는 게 아니라 노동자 전체가 욕을 먹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아까 전에 앞에도 좀 했지만도 노동자 조합원이라 해가지고 뭐 이러라고 뭐 어디 가고 이런 데서 막 가고 그렇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저희 지회에서 합당하게 공문을 발송했을 시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징계 여기도 보면 뭐 노동자 활동한다 해갖고 뭐 무단으로 막 이래 하고 이렇게 하면 또 회사에서는 좀 보면 최고 우려되는 게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노동자가 예. 가시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합당하게 네. 회사에 공문을 다 발송하거든요. 무슨 회의가 네. 하니까 한 3일 전에는 항상 공문을 발송하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저 자체적으로 뭐 이제 급한 또 일이 있어요. 그날에 또. 근데 그날에 일이 있는데 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항상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했을 때도 그렇고 하기 전에 그날에 무슨 일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도 여기서 뭐 저 추가할 수 있으면 다음에 네, 좀 추가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게 뭐 충분한 시간을 주셨긴 하겠지만 저희도 서로 막 얼굴 보고 저도 사장님이 얼굴 보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막 그래서 네. 디테일하게 막 그렇게 좀 그 징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짜 이거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에도 나중이라도 좀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조. 각 3인이 아니라 3인에서 5인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해가지고 3인, 3인에서 5인 3인에서 5인이요. 왜 그러면 회사에서 이렇게 막 나 뭐 이번에도 사정이 없이 저 혼자 나왔고 왔다 갔다 이렇게 사람에 맞춰서 꼭 3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되고 만약에 저희서도 막 누가 더 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좀 유동적으로 3명이나 해갖고 3명 누구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회사에 요 근로자를 못 나옵니다. 회사에 본사 직원들이 나와야 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징계는 회사에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 노동자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자를 징계 요청하는 거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죠. 없어요. 네. 노동조합에서 징계 요청을 하겠어요. 26조. 그것도 뭐 나중에
좀 더 사장님이 생각해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26조만. 네. 이거는 그 벌써 나와 있는 건데. 네. 27조, 28조 다. 네. 29조도 이거는 갑자기 29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회사에 따른다고. 지방노동위원 말고 그냥 법원의 판결. 그냥. 지노동 뭐라고 써있는 거야? 지방노동위원회. 두 개인데 한 개 망했다 이거. 아니 이게 징계유나 해고,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 해고 등 판결을 받았을 때는 회사는 이에 따른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뭐 형사 사건도 조합원이 뭐 있을 거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형사 사건도 있을 거고 노동법에 관련해갖고 또 이제 법을 어겼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형사 사건 가지고 요리라고 법원 판결을 삭제를 해보면 형사 사건이 있는데도 회사를 그냥 안고 간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위원회 그리고 이제 형사 법원 두 개를 다 해라는 게 뭐냐. 네, 다 넣고 근데 1, 2, 3조 하나 삭제하라 했는데 부당 징계 판정서는 무효를 초과한 데 삭제하고.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사장님 하라는 거. 저는 엔지니어예요. 차는 임금은 별도로 네. 3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이런 거. 보수를 저하시킬 수가 없다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것도 뭐 입찰률에 따른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올해 입찰이 85% 들어갔는데 내년 입찰이 뭐 83%로 들어갔으면은 그거에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정당한 사유가 그런 사유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정당은 안 줘도 되는 게 뭐냐면 근로기획 하객서에 회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근로기획 하객서에 그렇죠. 낙찰률 이상으로 한다. 그게 다 쓰고 오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까지 뭐 보면 영역들 보면 낙찰률 예를 들어 청소나 이런 데 시설 같은 경우 이런 뭐 얼마 낙찰을 했는데 뭐는데 다른 데는 11월달 입찰하면서 다 88% 이상 나왔어요. 낙찰률만큼 돈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낙찰률 88% 나왔는데 90%도 95%도 이건 아니거든. 근데 또 한선에서 깎던데? 네? 낙찰률 저희가 그 영역계산서 대비해서 뭐 깎아서 다시 재계산해서 막 다시 들어오라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저하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무조건 계속 우리가 적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근데 이거는 아까 그 30조하고 31조하고 똑같은 게 임금에서 저희 임금 요구안 또 낙찰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어차피 서로 가는 건데 네. 여기 써있기는 아예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그냥 써있으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낙찰률이 떨어졌는데 네. 예를 들어 100을 주고 있는데 낙찰률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95를 받아야 되는데 100은 계속 돌아와. 네.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임금 요구안에도 낙찰률만큼 돼 있으면 명칭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회사는 정당한 사유. 32조. 이거는 임금은 지금 사규에서 그거는 뭐 전날 지급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33조는 어차피 뭐 다 되는 거고. 34조. 34조는 1, 2, 3은 다 뭐 그런 거고 근데 4조가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죠. 이게 또 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삭제해달라고 하시네요. 노동시간은 뭐 이거고
그리고 36주도 거의 휴게 시간은 오전 오후를 삭제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노동 시간은 50분마다 10분씩 하는데 위험 유예 부서인지는 회사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뭐 하시는 일이 뭐 저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근무가 위험한 건지는 협의하여 하고. 이거는 전체 수정을 합시다. 저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대로 하면 서로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거 뭐 60분, 50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렇죠. 특히 저희가 이 업무가 막 심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렇게 하면요 근로자들이 피곤해요. 그렇죠. 무조건 일을 시킬 수가 있죠. 저희는. 자 50분 하고 10분 넘었는데 왜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래 주면 서로 간에 또 피곤하고 하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연장은 1, 2, 3 자동이고 대체 근로는 시급의 100%. 대체 근로 시급에 1.5 아니나? 임금은 100, 이게 1.5가 맞습니다. 150.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볼게요. 예. 100%. 그리고 휴일은 한글날은 빨간 날이 아니죠. 지금은 11번 넘겼어. 한글날만 삭제. 이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수정을 할게요. 뭐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만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쭉 일하는 걸 그냥 제가 이렇게 일어났지만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국가 뭐 공휴일 전체 뭐 이렇게 하든가 한다고? 한다는 걸 그리고 해가지고 국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빨간 날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네.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일단 뭐 38조 그리고 또 사장님은 거의 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놀면 쉬게 해주니까 이것도 또 사규에 따라서 한다고 하고. 39조 방조 휴가는 일단은 본인 결혼하시면 30, 자녀 결혼하시면 10만 원, 형제 자매는 5만 원. 아니, 본인은 화환까지, 본인 자녀는 화환까지. 그리고 본인 배우자 출산하시면 출산은 10만 원 드리고. 본인 및 형제 자매는 삭제. 본인 출산에 10만 원 드리고, 본인 사망에 50만 원, 조합까지 하고 배우자 30만 원의 조합, 부모 20만 원, 잠깐만. 출산에 10만 원, 10만 원, 사망에 본인은 50만 원, 배우자 30만 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20만 원, 자녀는 10만 원, 그 밑에 형제 자매는 10만 원. 본인 그 및 밑에 세 개는 삭제. 회갑은 10만 원. 일수는 이대로 가고 이게 네. 네. 체력 단련 휴가는 없고요. 40조 1차 휴가는 잠깐 아까 이 세 개가 여기까지죠. 네. 세 개가. 15일, 16일 가고 15일에 유급 휴가고. 16일 16일에서 15일 네. 용역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실제 근속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를 가산한다.
사망 밑에 제가 요 근로기준법 준수한다 요걸 읽어놨거든요. 네. 근로기준법에 준수한다 하면 돼. 그러면 어제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연차 기준법에 나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연차가 요번에 몇 개가 설계 잡혔어요. 제가 연차 관련해 갖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숨 본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요하고 얘기하고 설계 변경을 다 했거든요. 이제 작년에 입찰했는데 설계 변경을 했어요. 연차 26개로 설계 변경을 다 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근로기준법 연차 근로기준법이 2017년 하반기에 이게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서 바뀌었거든요. 26개로. 26개? 예, 이게 뭐냐면 뭐 때문에 바뀌었냐면 이제 신입사원 네. 신입사원 이제 연차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해야 바뀌는 경우는 제가 이제 입사를 했는데 예 3, 4년기 입사를 했는데 처음 입사하면 휴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신입사원이 애로사항이 사고 이제 급한 일이 있고 휴가를 못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는 게 신입사원 기준으로 해갖고 먼저 입사를 하게 되면 11개를 줘요. 11개를 주고 1년이 됐을 시에는 15개가 또 발생을 하고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바뀌거든요. 차에 대해서. 시작이 그럼 11일을 받고 시작하는 걸로 바꿔요? 예. 아 그래요? 예. 근로기준법이? 예. 그게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번에 청소 시설 전부 다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26개로. 이건 개인적으로 뭐라고 여쭤보면 그게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법이 바뀌었는데요. 예. 법이 바뀌는 게 2017년 하반기에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입사한 것만 해당되는 거군요. 그럼 어차피 2010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 그전에 거는 아니, 그전에 거는 모르겠고 지금 어차피 입찰을 했으니까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예. 친구들이랑 그래가지고 뭐 휴가가 없다고 막 징징대는 거예요. 개인적인 네. 질문인데.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용역하고 또 공사하고 또 틀려요. 이 용역에서만?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저 일반 전수 있는데 저희는 공사거든요. 공사는 이제 물량 도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반 용역하고 물량 도급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더라도 한 명 일하고 1명 일하는 이 일만 끝내면 되거든요. 물량 도급이라는 게. 근데 여기는 노무 도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 싸움이니까 이제 한 명이 휴가를 가게 되면 이제 지장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 설계 변경은 다 26개를 그것도 26개를 돈으로 다 설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유가비가 지급이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당당하게 내가 휴가 가려면 내 돈 까고 네, 그렇죠. 가면 되니까. 그렇군요. 정보를 얻어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요즘에 막 이직한 애들이 많아서 그렇죠. 41조. 뭐 어떻게 여자도 없는데 이거는 무조건 지급이라고 하면 돼 있잖아요. 신청할 경우로 바꾸려 혹시 모르니까. 신청할 경우. 그게 안 쓰더라고. 그렇죠. 이게 뭐 우리는 여자도 없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어디 보면 이제 청소 용역 이런 데가 이제 업체 사람들이 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 여성 사업자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이 유급에서 여성 사 없으니까 이래 하는데 저희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꿔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도 얘기 많이 나와요. 솔직히 이제 생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이 드신 분. 그렇죠. 네. 그 기준이 뭐 그러니까 차라리 이 유급에서 무급을 바꾸면 돼. 노동자에서 바꾸면 돼. 자기가 알아서 하게. 네. 그러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 말이 나오고 이러다고 나이 드셔도 나도 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 하나. 이런 데는 한 42조는 뭐 자동이고 네. 산업안전보건도 뭐 그거고. 그 산재 처리 시 평균 임금 부족분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도 이게 뭐냐면 30% 회사 돈을 뭐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산재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어차피 산재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산재에서 70%가 나오잖아요. 네. 그 여기도 입찰을 할 때 계약할 때 저 근로자 재해보험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죠. 네, 거기서 30% 나가는 거예요. 근로자 재해보험 그게 상위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 재해보험을 회사에서 산재철 이런 거 아니면 회사에서 이걸 근로자 재해보험을 들 필요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회사 안에서 업무적으로 일하다가 사고 혹시나 사고나 나면 회사에서 근로자 재해보험 가지고 내 돈 안 나가고 이제 산재에서 20% 나오니까 그래서 막아야 한다고. 이거는 확인해 볼게요. 예. 일단은. 그리고 근로자 재해보험은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의무거든요. 계약을 네. 할 때는. 네. 이걸 한번 알아보시죠. 그리고 합의를 협의. 사망에. 네. 건강진단은 자동이고 2번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아니 안 했네 이거. 이게 그 웃기더라고요.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근로직은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귀찮아요. 신규 입사자는 또 왜 그러면 1년 계약이니까 그렇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도 아, 제가 그래요. 저는 밖에 외부 근로자잖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하래요.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이게 저희도 이제 발전소 안에도 보면 저희도 이제 방호 교육이나 이렇게 또 받고 건강검진도 이렇게 받고 하는데 사무직 때는 간단한 그런 거 네. 그것만 받는데 이 현장에 있는 건 특수검진이라 또 받아요. 여기는 더 그래도. 네. 특수검진 받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더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방사선 또 검진도 또 받고 하고 사무직하고 이게 받는 게 틀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피복은 협의하여. 합의 말고 협의하여. 그 문화체육 행사가 또 나중에 검토해서 알려주시는데 사실 좀 이거는 많이 낮죠. 40쪽 여기는 뭐 어디 보면 있었는데 크게 문제 없는데 다 법정 한수원의 업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작업 중단 이런 거 말고 그냥 업무 지침. 가서 사무실 가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한숨 업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리고 49조 교섭 대상은 다 적용돼 2번이랑 7번은 경영권에 관한 거라 삭제하자. 노동 강도 50쪽 자동. 교섭 방법은 회사와 노조 간의 개별 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51쪽 네. 개별 교섭 집단 교섭의 경우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어야 하므로 어렵다고. 이게 있잖아요.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문구도 이제 집단 교섭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들어보면 요즘은 지금까지 이렇게 문구가 다 왔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안을 가도 크게 아예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삼삼전기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 울진에 예를 들어 삼성이 한 몇 개 있어요. 한 3개가 있어요. 그러면 3개를 삼삼전기가 3개가 있으면 3개 다 하는 게 이게 집단 교섭이거든요. 지금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집단 교습이 해도 개별 교습은 똑같이. 근데 저희도 이 문구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개설 번호는 자동이고 그리고 사용자 측은 3인 이내. 1번에 네, 1번 1항 54조도 자동, 55조도 자동, 57조가 쌍방 대표가 선용한다. 교습이 네. 역시 8조도 자동, 59조 자동, 60조도 자동, 61조도 자동. 부칙은 뭐 없는 거니까 괜찮죠. 유효기간 2년으로 한다. 이게 유효기간 2년이 법이 막 그렇다 그러던데. 그 기간 일조요. 네. 영역 만료일까지 하면 이거는 영역 만료일까지 한다고 해도 1년 아니 이 단협은 단체 협상이 2년, 그렇죠. 2년인데 이제 영역 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업체가 근데 영역 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2년 네. 뒤에 2년 뒤에는 또 재교수 그러니까 그거를 기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2년으로 하고 영역 기간 만료 2년일 때는 영역 기간 만료일까지 한다. 그리고 2조 자동, 3조 자동. 그리고 4조의 2항이 요구하면 다른 일방의 동의에 의해 보충 해박을 할 수 있다. 이거 뭔 말이지? 계약 중에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갖고 저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연장이 됐을 시에 혹시 연장을 됐을 시에 이게 낙찰률 조정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보충 교습을 한다는 거지. 일단은 다른 일방의 동의에 의해 보충 협약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일방이 아니고 다른 네. 일방이. 일방의 동의에 의해. 나머지는 뭐 다. 이거는 참고. 네. 임금 아니. 잠깐 한 10분 쉬었다 하시죠. 네. 가장 담배 안 하시죠? 네, 저는 안 핍니다. 좀 안 하시죠? 가실 건가요? 네, 또 일하러 가야 돼요. 강원도 가시나요? 네, 동해 쪽에. 얘를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네, 혼자 다니죠. 아니, 다 혼자 내가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제가 한 달 평균 은행 거리가 한 8,000km 다닙니다. 다 왼쪽 다니시죠? 어제는 동영상 끌까요 일단? 네.